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쾌청한 하늘이 초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상쾌한 가을 향기와 함께 이 시각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가격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78만 9천 원으로 전날 대비 0.34%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이 33만 8,600원으로 전날 대비 0.52%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63만 5,500원으로 전날 대비 0.63% 하락했고요. 리플이 245원으로 전날 대비 1.21% 하락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이 7만 7,120원으로 전날 대비 1.71% 상승했고요. 모네로가 12만 7,760원으로 전날 대비 0.82%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17,370원으로 전날 대비 0.29% 하락했고요. 퀀텀이 16,430원으로 전날 대비 5.80% 상승했습니다. 9시 기준 퀀텀이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가상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고 또 비트코인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비트코인을 과연 금지시킬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예전에 2013년에 중국에서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민은행이 제3자 지불결제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두자 실제로 이 중국 내 대다수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손을 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때 이 거래 시장이 장외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 정부는 통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비트코인 통제가 진짜 가능했던 거네요? 네. 어제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방금 전에 은빛 씨가 궁금해하던 그런 질문을 주제로 기사를 썼는데 비트코인은 최근 10년간 금융시장에서 대체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화된 이 경제시대에 개별 정부는 비트코인 같은 분권화 통화에 행동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 중국이란 나라는 예외죠. 간단하게 보면은 인터넷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는 방화벽을 쌓아 통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페이스북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 흐름이 나타나는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게 뚝뚝 떨어지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뚝뚝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 반등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의 공영방송인 CCTV 13채널의 내용을 보면은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의 후빙 부소장은 중국의 ICO 금지 조치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ICO를 통해서 투자자를 속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일시적 금지를 시키는 것이고 이것들 이후에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 내에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한 일시적 금지 조치인 것이죠. 그럼 연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식에 이렇게 시장이 들썩이니까 어서 빨리 어떤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빨리 뭔가 확실한 정확한 중국의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국내 가상화폐 시장 차트 보면서 얘기하시죠.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비트코인은 소폭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런 규제 완화, 우리나라 규제 완화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나타났습니다. 자, 근데 어제 시장에 좀 재미있는 점은 이 가상화폐에서 한 가상화폐로 돈의 흐름이 이동했다라는 점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여기 시장에서 굉장히 올랐어요. 아침 9시에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흐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세력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죠. 팔고 나왔다. 근데 이런 자금 세력이 오후 5시까지 팔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리플로 옮겨갑니다. 리플 보시면은 오후 5시, 6시부터 해서 크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의 흐름이 여기로 옮겨갔고 다시 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퀀텀으로 이어갔다. 퀀텀이 이제 오후 10시 이게 떨어지면서 오후 퀀텀 보이겠습니다. 퀀텀 보시면 오후 10시부터 이렇게 상승해서 추세 상승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금이 쏠리는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퀀텀은 지금 중국에서 거래를 금지시켰잖아요. 그렇죠. 중단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중국에서는 거래를 이제 퀀텀을 안 하게 되니까 한쪽에서 못하면 사람이 반발 심리가 생기죠. 그래서 다른 쪽을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한쪽에서 중국에서 못하는 거를 한국에서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중국 자본이 또 한국으로 와서 퀀텀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미국의 3대 신용평가 전문 회사죠. 에키팍스에서 1억 4,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습니다. 에키팍스는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8,80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형 신용기관 중 하나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미국 시민의 44%의 정보가 유출돼 미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킹은 지난 5월 말쯤에 발생했는데요. 몸값으로는 600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600비트코인은 약 26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이죠.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에키팍스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독일의 비행자동차 개발 스타트업 기발인 릴리움이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9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아 에어택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릴리움은 올 4월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동 제트 비행기 시험 비행에 성공했었죠. 릴리움이 개발 중인 에어택시는 최대 5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시속 300km로 최대 300km의 거리 주행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에어발틱, 칩에어 등 여러 항공사에서도 거래가 가능하죠. 비행기에 이어 에어택시까지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랍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합법화를 위한 초안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러시아 재무장관인 안톤 실루아노프는 러시아 원TV 인터뷰에서 중앙은행과 모든 러시아 연방에 가상화폐 합법화에 관한 제안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개인이 구매에 참여할 때는 명확하게 규제되어야 하고 가상화폐 거래는 관련 당국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소식이 많은데요. 이런 시행이 현재 일부 시장에는 안 좋은 소식일지라도 국가의 규제 테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나마시티 발보아 에비뉴에 비트코인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이곳에는 전시용 하드웨어 지갑과 비트코인 페인팅 티셔츠 판매 외에 카페테리아, 작은 작업 공간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곳 설립자 호르에 파리아스 씨는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으며 또 이곳은 유명한 여행지에 금융 물류센터가 있어 비트코인을 알리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했다고 설립 이유를 밝혔죠. 그는 이후에도 가상화폐 ATM, 하드웨어 지갑 등 이용객들의 즐거움을 위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일도 다양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비치였습니다.